새벽 5시 영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몸은 60회를 넘게 함께해온 낡은 침대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했지만 마음만큼은 이미 산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무릎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일어서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시간은 충분했으니까요. 오늘도 간다, 순자야.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순자는 40살 무렵의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영수가 가장 좋아하는 표정이었죠. 그 미소 앞에서 영수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어요.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보리차를 우려내는 동안 영수는 창밖으로 보이는 산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안개가 산 중턱을 감싸고 있어서 정상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 영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30년 전 순자와 함께 올랐던 그 길을 이제는 혼자서 걷고 있었습니다. 보리차 한 모금을 마시고 나서 영수는 작은 바구니를 들었어요. 어젯밤 마당에서 주워둔 돌들이 바구니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레 고른 돌들이었죠.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은 손바닥에 딱 맞는 크기의 돌들 말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집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2월의 아침은 여전히 쌀쌀했지만 영수에게는 익숙한 추위였습니다. 마을길은 조용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죠. 영수가 산으로 향하는 길목을 지날 때 몇몇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일찍 일어나 농사 준비를 하거나 출근하는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아무도 영수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영수의 일상을 알고 있었지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저 영감이 산에 가네. 어디선가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이 영수의 귀에 닿았어요. 하지만 영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오직 하나, 순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산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가팔라졌습니다. 영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팡이가 바위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와 바구니 안돌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영수는 순자를 떠올렸어요. 처음 이 산에 함께 왔던 날 순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말입니다. 그녀는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에 감탄하며 말했었죠. 여기서 우리 사랑을 맹세하자, 영수야. 그때의 순자는 26살이었고 영수는 29이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은 산 정상에서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순자는 덧붙였습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 먼저 떠나게 된다면 남은 사람이 이곳에 우리 사랑의 증표를 남겨줘. 그래야 이 산이 우리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영수는 그때 그 약속을 가볍게 여겼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음이란 너무도 먼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80대에 접어든 영수에게 그 약속은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산길은 여전히 험했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쉬어가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고 산 정상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곳에는 영수가 지난 몇 년간 쌓아올린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무릎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영수에게는 순자와의 약속이 담긴 소중한 기념비였어요. 영수는 바구니에서 돌을 하나씩 꺼내 조심스럽게 쌓았습니다.
돌 하나하나마다 순자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오늘도 몇 개의 돌을 더 쌓고 나서 영수는 돌무더기 앞에서 잠시 묵념했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왔다. 약속 지키고 있어. 바람이 불어와 영수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마치 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지팡이에 더욱 의존해야 했어요. 영수는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디디며 천천히 하산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등 뒤에서 따뜻하게 비춰주었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쓸쓸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마을로 내려와 보니 사람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농사일을 위해 일찍 나선 아저씨들, 장을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이 영수와 마주쳤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시선을 피하거나 못 본 척했습니다. 저 영감, 또 산에 갔다 왔네. 매일매일 뭐하러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어. 나이도 그렇게 많은데 언제 다칠지 몰라.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영수의 귀에 들렸어요. 하지만 영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순자와의 약속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마을 회관 앞을 지나갈 때 몇 명의 젊은이들이 담배를 피우며 모여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영수를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매일 산에 가서 뭐 하세요? 돌쌓기가 그렇게 재밌어요? 다른 젊은이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영수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려 했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너희들도 언젠가는 이해할 날이 올 거다. 영수의 조용한 대답에 젊은이들은 더욱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해라니요. 돌 쌓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시간 낭비 아니에요? 그 나이에 그런 걸 하시면 몸만 상해요. 영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집으로 향했어요. 젊은이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영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 외로움이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집에 도착한 영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빈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순자의 부재가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부엌에서 물을 한 컵 마시며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평화 속에서 영수만큼은 혼자였어요. 오후가 되자 영수는 마당에 나가 내일 가져갈 돌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또 다른 일상이었어요. 크기와 모양을 꼼꼼히 살피며 돌무더기에 올려놓기에 적합한 것들만 골라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고르는 과정에서 영수는 마음의 평안을 찾곤 했어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영수는 순자의 사진 앞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사진 속 순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수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두 사람은 자주 그 산에 올랐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특별한 날이 있을 때마다 함께 산 정상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순자는 항상 그곳에서 꿈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늙어서도 함께 이 산에 오르자, 영수야. 손자, 손녀들이 생기면 같이 데려와서 이 풍경을 보여주자. 이곳이 우리 사랑의 증인이니까 평생 잊지 말자. 하지만 그 약속들은 순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 산 정상에 사랑의 증표를 남기겠다는 약속만이 영수에게 남았어요. 그리고 영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영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산에 올라야 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영수는 오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본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순자와의 약속이 무엇보다 소중했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영수가 살아가는 이유였거든요. 잠들기 전 영수는 마지막으로 순자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사람들은 날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상관없어. 나는 우리 약속만 지키면 돼. 그날 밤 영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순자가 나타나 손을 잡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산 정상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꿈은 영수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었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영수는 어제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어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산을 향하고 있었어요.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영수는 어김없이 돌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마을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조금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몇몇 집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고 영수가 지나갈 때마다 시선이 따라왔어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영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길에 들어서자마자 영수는 평소보다 숨이 더 차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밤 꿈에서 순자를 만난 기쁨도 잠시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산을 올랐습니다. 중간쯤 올라갔을 때 영수는 잠시 큰 바위에 앉아 쉬었어요. 숨을 고르며 아래쪽 마을을 내려다보니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설마 나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겠지.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시 일어선 영수는 산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산 정상에 도착한 영수는 자신이 쌓아놓은 돌무더기를 바라봤어요. 어제보다 조금 더 높아진 돌무더기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바구니에서 돌을 하나씩 꺼내며 조심스럽게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돌을 올려놓으며 영수는 순자와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녀의 밝은 미소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두 번째 돌을 올려놓으며 영수는 순자와의 첫 데이트를 기억했습니다. 바로 이 산에서 함께 보낸 하루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이에요. 세 번째 돌을 올려놓을 때 순자가 자신에게 프로포즈를 받던 날의 감동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의 눈물과 기쁨이 어우러진 표정을 잊을 수 없었어요. 네 번째 돌을 올려놓으며 영수는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순자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날의 행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기분을 말이에요. 다섯 번째 돌을 올려놓을 때 영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가 병원에서 마지막 말을 했던 순간이 떠올랐거든요. 영수야, 우리 약속 기억하지? 산 정상에 우리 사랑의 증표를 남겨줘. 그래야 나도 안심하고 갈 수 있어. 영수는 그때 순자의 손을 꽉 잡으며 약속했었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돌쌓기를 마친 영수는 돌무더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마치 순자가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순자야, 오늘도 약속 지키러 왔어. 마을 사람들은 날 이상하게 보지만 그래도 난 계속할 거야. 우리 약속이니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나뭇잎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영수 주위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돌무더기에서 은은한 빛이 살짝 비치는 것 같았어요. 영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이미 평범한 돌무더기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어요. 마치 순자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다는 느낌 말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영수는 한 소년과 마주쳤습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영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매일 산에 가세요? 소년의 순수한 질문에 영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을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매일 간다. 왜요? 거기서 뭐해요? 영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어린 소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소년의 순수한 눈빛을 보니 진실을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돌을 쌓는다. 할머니와의 약속 때문에. 할머니요? 할머니가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셔. 소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서 돌을 쌓는 거네요. 그래, 맞다. 소년의 이해에 영수는 조금 놀랐습니다. 어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이 어린아이는 금세 받아들였거든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소년의 제안에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서만 해왔던 일이었거든요. 너는 아직 어려서 힘들 거야. 저 강해요. 매일 이 산에서 놀거든요. 소년의 당찬 대답에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기분이었어요. 그래, 민수야. 다음에 같이 가자. 정말요? 와, 신난다. 민수라는 이름의 소년은 기뻐하며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는 임시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영수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지만 마을 곳곳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무언가 중요한 일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회관에서는 마을 이장인 김 이장을 중심으로 1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영수 영감 문제로 오늘 모였습니다. 김 이장의 말에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산에 올라가서 돌을 쌓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마을 산을 망치고 있어요. 맞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산에 함부로 돌탑을 쌓으면 환경 파괴예요.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아버지인 박 씨는 다른 의견을 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를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인데. 그런 감정은 이해하지만 공공장소를 함부로 훼손할 수는 없어요. 나이도 많으신데 위험하기도 하고요. 논의는 계속되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영수의 행동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가 평소처럼 산으로 향하려 할 때 김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영수 형님,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영수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김 이장을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가? 형님이 매일 산에 올라가시는 것 말입니다.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걱정? 뭘 걱정한다는 거야? 형님 나이도 있으시고 산에서 다치실까 봐서요. 그리고 산에 함부로 돌을 쌓으시면. 김 이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일이야. 남들이 상관할 바 아니고. 하지만 공공장소니까 우리 모두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공장소라고? 그 산이 누구 것도 아니잖아.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고 있나? 영수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김 이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형님,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안 돼. 이건 내 아내와의 약속이야. 영수는 다시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김 이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산으로 향하는 길에 영수는 어제 만났던 민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소녀는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민수야, 정말 같이 갈 거냐? 네, 저도 할머니를 위해 돌 싸는 걸 도와드릴게요. 민수의 순수한 마음에 영수는 감동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모두 반대하는데 이 어린아이만이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가렴. 네. 두 사람은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생각보다 산을 잘 올랐습니다. 어린 나이답게 체력도 좋았고 길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산을 오르며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주 좋은 사람이었지. 항상 웃고 있었고 나를 많이 사랑해줬어.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많이 사랑하셨죠? 그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지. 그래서 할머니를 위해 돌을 싸는 거군요. 민수의 이해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할머니와 약속했거든. 이 산에 우리 사랑의 증표를 남기겠다고. 산 정상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함께 돌을 쌓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영수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돌을 조심스럽게 올려놓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와,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래, 돌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아야 하거든. 할아버지의 마음이 할머니에게 전해질까요? 그럼 분명히 전해질 거야. 함께 돌을 쌓으며 영수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돌쌓기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같이 와도 돼요? 물론이지. 하지만 너희 부모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괜찮아요. 아빠가 할아버지 편이거든요. 민수의 말에 영수는 조금 놀랐습니다. 마을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정말? 네. 어제 회의에서 아빠가 할아버지를 옹호했어요. 영수는 민수의 아버지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비록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의 이해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순자의 사진 앞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자야, 오늘 민수라는 소년이 나를 도와줬어. 너도 분명 좋아했을 거야. 그날 밤 영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그를 안심시켜 주었거든요. 며칠이 지나자 영수와 민수는 매일 함께 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영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돌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돌을 가져다 드릴게요. 민수는 자신이 고른 돌들을 영수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영수는 민수가 고른 돌들을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야, 너 정말 잘 골랐구나. 이 돌은 모양도 좋고 크기도 딱 맞아. 정말요? 할머니가 좋아하실까요? 그럼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둘이 함께 돌을 쌓는 모습을 보며 영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만 해왔던 일을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마을에서는 영수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까지 영수를 따라다니자 사람들의 걱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 아이까지 끌어들이고 있어.
민수 엄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영감 때문에 우리 아이들까지 위험해져.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급기야 몇몇 주민들이 민수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민수 아버지, 아이를 그 영감한테 보내면 안 돼요. 산에서 다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수의 아버지 박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영수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다른 주민들의 걱정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민수가 하고 싶어 해서요. 할아버지도 좋은 분이시고, 좋은 분이라니요. 미친 짓을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박 씨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당분간 할아버지랑 산에 가지 마라. 왜요, 아빠? 저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 위험하다고 해.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잘 돌봐주시는걸요. 민수는 억울해했지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민수는 영수와 함께 산에 오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민수가 나타나지 않자 이상하게 여겼어요. 평소 시간에 나타나지 않자 민수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민수야, 왜 안 왔니? 할아버지, 아빠가 안 된다고 해요. 민수의 풀죽은 표정을 보며 영수는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개입한 것이었어요. 그래, 알겠다. 내 아버지 말씀을 들어야지. 영수는 실망스러웠지만 민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일에 아이가 끼어들 필요는 없었거든요. 다시 혼자가 된 영수는 외로움을 더욱 크게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함께해준 민수 덕분에 잠시나마 위로를 받았는데 다시 혼자가 되니 그 외로움이 배가 되었어요. 그날 오후 영수가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무릎을 크게 다쳐서 피가 흘렀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수는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일어섰어요.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수는 상처를 혼자서 치료했어요. 다친 무릎을 소독하고 붕대를 감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점점 약해지는데 주변에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민수만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줬는데 그마저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친 무릎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몸이 이렇게 약해진 상태에서 계속 산에 오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순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순자야,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몸도 아프고 사람들도 다 반대하는데. 하지만 사진 속 순자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영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순자와의 약속인데.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다친 다리에도 불구하고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고 중간중간 쉬어야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산 정상에 도착한 영수는 돌무더기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젯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이곳에 서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순자야, 나왔어. 조금 늦었지만 그날도 영수는 돌을 쌓았습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순자를 향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예전에 민수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떠올라서 아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수는 민수와 마주쳤어요. 소녀는 영수를 보자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리 다치셨어요? 아, 민수야. 괜찮다, 별거 아니야. 정말 괜찮으세요?
피 묻은 것 같은데요. 민수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영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야, 고맙구나. 하지만 너는 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해. 할아버지, 저 정말 같이 가고 싶은데요. 민수의 안타까운 목소리에 영수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수의 다친 다리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무릎이 붓고 아팠지만 영수는 산에 오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만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어졌고 중간에 쉬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수가 다친 것을 알고도 여전히 산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혀를 찼어요. 저러다가 큰일 나겠어. 고집불통도 저런 고집불통이 없어. 누가 말려도 안 들을 거야. 하지만 아무도 영수를 직접 도와주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멀리 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자가 나타나 그의 손을 잡았어요. 영수야, 고생이 많구나. 순자야, 정말 너냐? 응, 나야. 그동안 잘 지냈어? 꿈속의 순자는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환한 미소를 띠며 영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외롭게 지냈어. 너 없이는 하루하루가 힘들더라. 미안해, 영수야. 먼저 가서. 아니야, 괜찮아. 대신 우리 약속은 꼭 지킬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영수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몸이 아프잖아. 괜찮아, 이 정도는. 아니야, 걱정돼. 그리고 순자가 무언가 말하려던 순간 영수는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순자를 만난 기쁨과 동시에 그녀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꿈에서 순자를 만난 감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르던 중 갑자기 기침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영수는 큰 바위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어요. 캑, 캑, 캑. 기침과 함께 입에서 피가 나왔습니다. 영수는 당황했지만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요즘 들어 종종 이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유독 심했습니다. 결국 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어지러움이 심해지면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민수였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몰래 영수를 따라온 것이었어요. 영수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민수는 영수를 부축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수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야, 왜 여기 있니?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따라왔어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아니야, 괜찮다. 잠시 쉬면 돼. 하지만 민수는 영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영수를 부축해서 마을로 데려갔어요. 영수는 민수의 작은 어깨에 의지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민수는 곧바로 마을 의사를 불렀어요. 의사는 영수를 진찰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몸 상태가 좋지 않네요. 병원에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겠어요. 그냥 감기 아닌가? 감기가 아닙니다. 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산에 오르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단호한 말에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계속 산에 가야 해. 할아버지,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약하신데 왜 그런 무리를 하세요? 그건 선생이 알 일이 아니야. 영수는 고집을 부렸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몸이 이렇게 약해지면 정말로 약속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사가 돌아간 후 민수가 영수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고맙다, 민수야.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할아버지, 저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뭐든 물어봐.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픈 걸 원하실까요? 민수의 질문에 영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자라면 분명히 자신이 아프면서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분명히 할아버지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나는 약속을 지켜야 해. 약속도 중요하지만 할아버지 건강이 더 중요해요. 민수의 순수한 말에 영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순자가 자신이 아프면서까지 돌을 쌓기를 원할까요? 그날 밤 영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자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점점 약해지는 몸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무엇보다 민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영수는 순자의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몸은 말을 안 듣는데 약속은 지키고 싶고. 그날 밤 영수는 또다시 순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영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그런 약속을 한 게 아니야.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잖아. 약속보다 내 건강이 더 소중해.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꿈속에서도 순자는 영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제서야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오랜만에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제 민수의 말과 꿈속 순자의 당부가 계속 생각났거든요. 평소처럼 산에 갈 준비를 하려다가 영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계속해도 되는 걸까요?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김이장을 비롯해 여러 주민들이 영수의 집 앞에 모여 있었어요. 표정들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영수가 문을 열자 김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수 형님, 어제 민수한테 들었습니다. 산에서 쓰러지셨다면서요? 별일 아니야. 별일이 아니라니요.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그만두세요. 다른 주민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이제 그만하셔야죠. 몸도 안 좋으신데 왜 그런 고집을 부리세요? 만약에 산에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말에 영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형님, 제발 좀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걱정해서 하는 말입니다. 김이장의 간절한 말에도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아내와의 약속이야. 남들이 상관할 바 아니고 그 약속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잖아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혼자 남은 영수는 순자의 사진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반대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후가 되자 민수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영수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야, 너도 날 말리러 온 거냐? 아니에요.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민수의 대답에 영수는 조금 놀랐습니다. 내 편? 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진짜 사랑한다면 할아버지가 아프면서까지 약속을 지키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또다시 같은 말이었습니다. 민수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말이 영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민수야, 할아버지,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뭔가 할머니와의 약속을 다른 방법으로 지킬 수는 없을까요? 민수의 제안에 영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른 방법? 돌을 싸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마음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기억하게 될 거예요. 민수의 아이디어에 영수는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내 이야기를? 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왜 그 산이 특별한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수는 민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순자와의 약속이 꼭 돌을 싸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들의 사랑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도 약속을 지키는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오랜만에 산에 오르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서 민수와 함께 차를 마시며 순자와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예쁘셨어요? 그럼 마을에서 제일 예뻤지. 어떻게 만나셨어요? 영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순자와 처음 만난 날부터 결혼하기까지 함께 산에 올랐던 날들, 그리고 마지막 약속까지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민수는 영수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정말 멋진 사랑 이야기네요.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도 들으면 좋을 텐데요. 다른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까? 물론이에요. 저만 해도 이렇게 감동받았는걸요. 민수의 말에 영수는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정말로 다른 방법으로도 순자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영수는 또다시 순자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순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수야, 민수 말이 맞아. 우리 사랑을 사람들이 기억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정말? 응. 내가 아프면서까지 돌을 쌓을 필요는 없어. 대신 우리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줘. 꿈에서 깬 영수는 마침내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순자와의 약속을 지켜보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민수는 기뻐하며 영수를 안았습니다. 정말요? 와,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영수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민수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운 영수는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산 정상에 올라가서 순자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민수야, 나와 함께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가지 않겠니? 정말요? 네. 민수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오랜만에 바구니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돌 대신 작은 꽃다발을 넣었어요. 마을에서 자라는 들꽃들로 만든 소박한 꽃다발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산으로 향하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하지만 영수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고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평온해 보였거든요. 산을 오르는 동안 영수는
민수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수야, 할머니가 이 산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얼마나요? 계절마다 이곳에 와서 변화하는 풍경을 보는 걸 좋아했어. 봄에는 진달래, 여름에는 푸른 숲,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눈 덮인 풍경을 보며 항상 감탄했지. 정말 낭만적이네요. 그래, 할머니는 낭만적인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산에 우리 사랑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 했던 거야. 드디어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영수와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돌무더기가 이상한 빛을 내고 있었거든요. 마치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 같기도 하고 내부에서 은은한 빛이 나오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할아버지, 저것 봐요. 민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무더기 주변으로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이 계절에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돌무더기에 다가가서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순자야, 마지막으로 왔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약속을 지킬 거야.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돌무더기에서 더욱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빛 속에서 희미하게 순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비록 아이였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빛은 잠시 동안 계속되다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속에는 순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영수야. 이제 편히 쉬어. 영수는 눈물을 흘리며 돌무더기에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순자야. 사랑해. 산에서 내려온 영수와 민수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영수가 말을 시작하자 점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수의 사과에 사람들은 조금 놀랐어요. 저는 죽은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 꼭 돌을 쌓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요. 영수는 천천히 순자와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마지막 약속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영수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영수는 단순히 고집부리는 노인이 아니었어요. 깊은 사랑을 품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돌을 쌓는 대신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저희의 사랑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수의 말이 끝나자 회관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김 이장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영수 형님,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우리가 몰라서 죄송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형님, 그 산 정상의 돌무더기를 마을의 기념물로 보존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사랑의 상징으로 말이에요.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영수는 감격했습니다. 이제야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마을에서는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산 정상의 돌무더기 옆에 작은 표지판을 세우는 행사였어요. 표지판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약속 마이너스 영수와 순자의 이야기. 많은 마을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수는 마지막으로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제 우리 약속을 제대로 지켰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랑을 기억해 줄 거야. 행사가 끝난 후 민수가 영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 이야기를 책으로 써도 될까요? 책으로? 네.
더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요. 영수는 웃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내가 우리 약속을 이어가는구나. 그날 저녁 영수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순자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 정말 안심이야. 우리 사랑이 영원히 기억될 거야. 산 정상의 돌무더기는 이제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영수와 순자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았어요. 영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이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수는 정말로 그 이야기를 책으로 썼습니다. 제목은 할아버지의 약속이었어요. 이 책을 통해 영수와 순자의 사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들의 약속은 진정한 의미로 완성되었습니다. 영수는 이제 매일 산에 오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순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순자의 미소가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약속을 통해 영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 진정한 약속이었어요.